국내에서 유일하게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. 지난 13년 동안 10,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이곳에 행복 수업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다시 행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저는 여태까지 나 자신을 위한 행복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이 행복에 대한 어떤 정의, 행복의 의미 이런 거를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매년 대한민국의 행복 요인과 변화를 분석하고 행복 교과서를 만드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온 최인철 교수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과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진단하고 각자에게 잘 맞는 맞춤형 행복 솔루션을 제공하는 굿라이프 랩을 런칭한 것입니다.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문제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수입이 얼마인지, 국가의 GDP, GNP는 얼마인지. 일빙의 문제도 이 사람이 우울한지 불안한지를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.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루션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측정을 잘 하지를 않아요. 이거는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라는 게 과거에 했었던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것과 비교하게 되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,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려면은 측정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측정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한지 그다음에 왜 이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지금 당신의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될까요? 그리고 자신의 행복 점수를 알고 나에게 맞는 행복 솔루션을 실천한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? 우리는 2명의 참가자와 함께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. 30대 워킹맘으로 하루를 남보다 먼저 시작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쪼갰으며 고전분투하고 있는 박민영 앵커와 또 한 명의 낯익은 얼굴, 꿈틀리 학교의 열정 소녀 타레가 그 주인공입니다. 한 달 전 두 사람은 현재의 행복도를 파악하기 위해 앱을 통한 검사를 마쳤었습니다. 두 사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?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워킹맘은 역시나 스트레스 관리와 시간 부족, 운동, 수면의 질 모두가 행복 점수를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. 언제나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타레는 보여지는 성격 그대로 개방성, 외향성은 최고인데 역시 스트레스,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학습을 위한 몰입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. 두 사람의 결과를 놓고 굿라이프 랩 연구팀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개인의 현재 행복 상태라든지 성격 그리고 뭐 일과 태도 다양한 그런 행복에 미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일단 진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개인의 행복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미 뭐 학계에서 행복의 인터벤션으로 이제 검증이 된 여러 그런 인터벤션들을 저희가 한 2,800여 개의 조합을 이제 개인화해서 개인들에게 이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석 결과와 솔루션 처방을 받은 참가자들은 3주 동안 실행에 옮긴 뒤 다시 검사를 통해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. 두 사람은 솔루션 이후 정말 변화가 있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앉으세요. 네.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요? 네. 제가 뭘 잘못 눌렀을까요? 어떻게 좋지? 본인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격적으로는 저희가 신경증 성향이라고 부르는 특성이 있는데요. 약간 걱정이 많고 네.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 어떤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잘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요인이 보호해주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성실하신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성격에서 성실성이 이게 사실 부지런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.
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. 일단은 결과가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에게서는 보기 힘든 행복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. 우선은 삶의 의미 점수가 만점. 네, 사실 그 시기에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, 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. 근데 그거가 굉장히 좀 확고하고,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감정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 대체로 긍정적이야.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런 얘기 많이 듣죠. 네, 조금. 네. 그래서 뭐 걱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짜증 이런 걸 거의 안 느끼는 것 같아서 이게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탈의의 경우 두 번째 검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나타났던 시간 빈곤 문제와 학업을 위한 몰입을 방해하는 번아웃 점수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지난 3주 동안 매일 문자를 주고받으며 코칭을 해준 우정은 연구원과 함께 두 번째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박민영 앵커. 어때요?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게 됐나요? 뭐가 문제인지도 알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. 그리고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그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번아웃으로 몰 수 있는 포인트여서 앞으로 저를 위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좀 더 생각해야겠다 싶었어요. 이런 면에서 내가 행복했구나 하고 좀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아니까 이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. 멋있었죠?